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최초로 서블릿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HTTP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어요.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블릿에서 다 처리를 하죠. 데이터가 필요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고, 필요하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받고, 이거를 처리를 하고, 이거를 라이터 이용해서 출력도 하고 HTML로 죠. 그러니까 이게 서블릿 혼자 다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 HTML 코드가 너무 난잡해 보여서 얘를 이제 따로 분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HTML 전용 문서에다가 자바 코드를 끼워 넣자 해서 나온 게 JSP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그걸 HTML을 보여주는 거니까 HTML에다가 살짝만 자바 코드를 끼워서 표현을 하자. 왜냐면 여기 서블릿에서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못할 건 아니지만은 되게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뷰, 보통 이렇게 통칭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뷰 부분과 이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사람들이 일을 해보니까 여러모로 좋더라 해서 나온 게 요 데이터 쪽이 모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통칭.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현실 세계 모든 걸 데이터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죠. 그 뭐라고 할까, 뭐 아티클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DTO 객체 만드는데 이거 다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모델링 하는 거죠. 자, 해서 이 데이터를 모델이라고 하고, 이 데이터를 좀 예쁘게 보기 좋게 표현을 해주는 것을 뷰라고 하고,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좋더라 해서 분리한 게 M, V인데 이 두 놈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서로 접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서로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환,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미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제 얘네 둘을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따로 만들어서 두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얘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 역할을 이제 서블릿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물론 우리가 모델을 안 만들었죠. 아직 뭔가 데이터를 만든 적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컨트롤러와 뷰를 분리한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뭐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시판, 게시물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 자, 이거를 자, 혹시라도 DB를 안 하신 분들은 SQL이나 이런 걸 모르실 테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거예요. 하나는 그냥 자바 객체 버전, 하나는 DB 버전, 이렇게 두 개로 해서 JSP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DBC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JDBC를 하려면 일단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자,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바 시간에 했던 방식은 객체에다 저장한 거죠. 데이터를 객체에다가. 이거를 객체에다 저장했어요. 자, 하지만 객체에다 저장하면 안 좋은 게, 이 객체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약간 휘발성이잖아요. 그죠? 컴퓨터 꺼지면 메모리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 객체 데이터를 저장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그 자바 시간에 뭔가 학습용으로는 괜찮지만 뭔가 저장해놓고 진짜로 서비스하기엔 데이터를 영구 저장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계속 반영구적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의 영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영속성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에. 자, 그럼 영속성을 부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자가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올려드린다 했는데 아직도 못 올렸어요. 완성은 됐는데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파일 버전. 그러니까 파일 버전으로 해도 우리가 영속성을 획득할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파일로 예쁘게 저장을 해놓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을 되게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고 그거를 특정 언어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DBMS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통칭 DB라고 하는 거죠. 파일 저장해 놓는 거. 그러니까 파일로 얼마든지 우리가 DB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각각 따로 관리해야 되고 파일을 관리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나 리소스 소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대신해 주는 게 이제 DBM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DBMS를 이용을 하는 방식, 그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이용하는 방식을 하면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DB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은 그냥 객체 이용하는 방식 할 거고요. DB를 이용하는 방식은 DBMS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DBMS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DBMS라는 거는 이 파일로 데이터를 잘 구조화해서 손쉽게 잘 관리해주는 거라고 했죠.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설치 방법은 여기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었죠. 자, 여기 한번 다시 참고 삼아서 DB 수업 페이지, 자바 수업 페이지 둘 다 있는데 DB 수업 페이지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가 아니죠? 여기 XAMPP 설치 있죠? 자, 요걸로 설치를 해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 들어가서 다운로드 윈도우 버전으로 받아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SQL YOG 요거 설치 해서 최신 버전으로 커뮤니티 버전 설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해보셨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 자, 그래서 XAMPP 설치를 끝내고 나면은 XAMPP 컨트롤 패널이 실행 가능하죠. 자, 요건데 뭐 여기에서 뭐 해주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컴피그. 설치를 끝내고 나면은 모듈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자, 아파치랑 뭐 MySQL, 파일질라, 뭐 머큐리, 톰캣 여러 가지가 있죠. 신경 쓰셔야 되는 건 MySQL 뿐이에요. 우리가 아파치를 쓰거나 하진 않습니다. 톰캣 쓰고 있으니까. 톰캣도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이클립스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톰캣을 실행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MySQL만 보시면 되고요. 요 MySQL과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버튼, 컴피그 버튼에서 my.ini 컴피그에서 my.ini를 선택을 해주시면 요거 메모장 하나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조금만 내려보시면 MySQL id라고 있죠. 이게 LD인지 ID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요 로어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2번 넣어주시면 테이블 명 대소문자 구분을 따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걸 안 하시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랑 UTF라고 검색을 하시면, 좀만 검색을 하시면 UTF-8 세팅스라고 돼 있어요.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웹에서 쓰는 거는 다 UTF-8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DB도 UTF-8 세팅을 해줘야만 우리 웹페이지 브라우저에서 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지우시면 되는 거죠. 지우고 UTF-8 세팅 앞에 있는 요
우물정자 2개, 샵 2개는 내비두시고 밑에 5개만 해제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MySQL 세팅이 다 된 거고, 자, 일단은 이 SQL YOG를 실행을 해서요. 자, 새로 접속을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새 연결, 자, 접속하는 거 새 연결 눌러서 새 연결 만들어 주시면 되고, 뭐 이름 여러분들 뭐 닉네임 같은 거 지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로컬 호스트, 저희 거 컴퓨터죠. 로컬 호스트는 내비두시고, 자, 사용자 이름이 여러분들은 SBSST라고 되어 있을 거죠. 비밀번호는 SBS 123414고요. SBSST SBS 123414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해서 접속을 하실 때는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또 XMPP 컨트롤 패널에서 요 MySQL을 스타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등록을,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이제 연결이 잘 되죠.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T1 테이블을 따로 만들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꺼내다가 자바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기종이잖아요. 이기종, 그죠? 우리 프로그램은 자바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이 DBMS는 뭐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이기종 간의 통신이 당연히 가능할 리가 없죠. 뭔가 서로 약속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얘가 얘한테 부탁하는 방식이나 얘가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 같은 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두 이기종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 이런 거를 약속을 한번 하자. 이 약속이 이제 프로토콜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이런 프로토콜 하나 만들자. 그게 이제 JDBC 라는 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JDBC를 약속을 딱 정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도록 하자. 자바에서 뭐 A라고 요청이 오면은 DBMS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B라는 응답으로 해서 보내주자. 이런 걸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BMS를 만드는 쪽에서 자기네 DBMS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 JDBC 약속하에 잘 구현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드라이버라는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셔야 자바로 DBMS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 드라이버는 어디서? DBMS 제공한, 그러니까 만든 이 DBMS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합니다. 이 DBMS는 여러 개 있다 그랬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든 회사에서 각각 자기네
자기네가 만든 제품이니까 자기네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제품을 자바로 이용하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라, 자바용 드라이버를 이용해라 라고 하면서 제공을 해요. 각 사이트에 가시면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저는 링크를 올려놨죠. 자, 그래서 DB 수업 페이지에 가서 찾으셔도 되고, 그냥 제가 여기다 바로 올려놨어요. 자, 요거 MySQL 커넥터. 자, 그래서 들어오시면 요런 거 뜨죠. 자, 여기에서 플랫폼 인디펜던트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자, 얘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땡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땡스, 자, 다운로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다 받고 나시면, 제가 여기 한번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자, 다 받았다 가정하고 요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항상 그 라이브러리 파일 받으시면 요 자르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르 파일을 바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풀면 여러 개 파일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 자르 파일이에요. 이 자르 파일은 자바 클래스들을 압축해 놓아서 묶어 놓은 파일을 자르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MySQL DBMS에 접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바 클래스들을 모아 놓은 거겠죠. 우린 요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테스트 서블릿에서 요 아티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게시물을 가져올게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건 일단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드라이버. 자, 그러면은 여기서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예요.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중에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클래스에 대한 다양한 메타 정보들을 활용할 때 많이 쓰는데, 정확히는 지금 뭔지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코네임이라는 메서드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뭐 클래스에서 new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거 보면 이게 스태틱인 것 같죠? 자, 해서 코네임 하고 여기다가 풀 패키지명으로 클래스명을 적어주시면 해당 클래스가 있는 점들 얘가 찾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일단 이렇게 적어보세요. com.mysql.cj.jdbc.driver. 자, 해서 com.mysql.cj.jdbc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드라이버 찾으면 이게 뭐 그냥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프로젝트에서 우리 패키지 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때 자동적으로 메모리 올라가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찾아서 등록해 주지 않으면 메모리에 등록되지 않아요. 우리 드라이버를 지금 사용하려고 다운로드까지 받았는데 이걸 찾아서 사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를 가지고 폰네임으로 드라이버를 찾으면, 이 클래스를 찾으면 찾는 순간 메모리 올라갑니다. 자, 메모리 올라가요. 이 드라이버 클래스가 메모리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올라갈 때, 드라이버 클래스가 올라갈 때 바로 스태틱 구문이 하나 실행이 되는 게 있어요. 클래스가 올라갈 때 스태틱 구문은 반드시 실행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실행이 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때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거를 얘가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잘 찾기만 하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 드라이버 클래스가 올라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드라이버 매니저. 자, 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얘를 점 get connection. 자, 이렇게 가져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이 두 줄. 자, 그리고 자, 이걸 이제 한번 보시면은 커넥션이 뭐냐면, 자, 다시 여기가 이제 DBMS입니다. DBMS 또는 DBMS가 설치된 DB 서버, DBMS.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인데, 자, 이 DBMS를 사용하는 쪽이 우리 프로그램만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보시면 얘가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사용하는 거를, 만약 얘가 사용하는 거랑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랑은 좀 다른 작업을 하는데 막 얘가 뭔가 반영한 내용이 얘한테도 적용이 돼버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 DBMS랑 소통하는 이 통로랑 얘가 이 DBMS랑 소통하는 통로를 각각 따로 만들어야겠죠. 자, 통로라고 보셔도 되고, 얘랑 어떤 뭐랄까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녀석을 따로 만들 건데, 자, 통로라고 보셔도 되고 담당자라고 보셔도 돼요. 담당자를 이렇게 따로 두거나 통로를 따로 둬야만 얘랑 일을 각각 따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담당자가 만약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이 담당자랑 일을 하고 있으면 얘가 일을 못해요.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각 프로그램이 이제 DBMS를 쓰려면 담당자 하나씩 가져야 되거든요. 또는 통로. 자, 그런 담당자를 우리가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서로 작업을 하기 위한 커넥션 따로 만들어야 되고, 얘랑 작업을 하기 위한 커넥션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커넥션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커넥션을 이 드라이버 매니저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매니저는 본사고요. 커넥션은 파견되는 담당자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담당자 하나 주시오 하는 거고요. 자, 담당자를 달라고 할 때는 이제 본사에서 우리 요구하는 쪽에 몇 가지 체크를 합니다. 우리 회원인지를, 아이디가 뭔지 물어보고요, 비밀번호가 뭔지 물어보고, 그리고 자, 지역이 어딘지 물어봐요. 자,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본사에서 대전, 서울 이렇게 하나의 본사에서 다 하기는 힘드니까 각각 지사를 두죠.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위치를 딱 보고 이 사람이 대전 살면 대전지사에서 제공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서버가 DB 서버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해당 제일 적절한 서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URL이고, 그리고 그 지사에 가입된 회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가입 정보, 계정과 패스워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담당자를 보내줄 수가 있죠. 이 세 개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면은 커넥션을 여기 줍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URL은 어떤 서버냐 이거예요. 어떤 서버, 어떤 DB 서버입니까? DB 서버를 여러 개 둘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거 서버 지금 하나밖에 없죠? 자, 서버 URL 만드는 방법은, 자, 프로토콜을 우리가 HTTP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HTTP 프로토콜이 아니라 JDBC예요. JDBC. 자, 그리고 이 JDBC 중에서도 MySQL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HTTP가 아니죠, 이거는. MySQL이에요. 자, 그리고 로컬호스트는 똑같아요. 우리 거 서버 주소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버 주소만 있으면 안 되고 서버 주소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는 다 포트번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톰캣은 8080이었는데 MySQL은 3306을 씁니다. 왜 3306을 씁니까? 몰라요. 얘네들이 이렇게 정했어요. MySQL은 3306을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3306을 쓰시면 되고, 이게 싫으면은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근데 지금 뭐 굳이 이걸 바꿀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여기 프로토콜만 다르죠. HTTP에서 JDBC MySQL 프로토콜로 바뀐 거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DB 이름이 와요. 자, DB 이름이 오고, 이거 뭐예요? 쿼리 스트링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죠? 자, 쿼리 스트링에서 자, 요것만 서버 타임 좀만 UTC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서버 주소만 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시면 해당 서버에 있는 MySQL DBMS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저, 여러분들은 SBS ST라고 하시면 되고, 저는 루트, 저는 비밀번호 없어요. 여러분들은 SBS 12344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필수 정보를 넘기면 자, 이제 커넥션을 하나 줍니다. 얘가. 자, 그래서 커넥션은 자, 요 타입이 커넥션 타입이고요. 자,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 가능하고요. 자, 빨간 줄 뜨실 텐데 임포트를 안 하셔서 그래요. 이 커넥션이 지금 이 테스트 서블릿이 이 커넥션이 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알려주려면 임포트를 하셔야 된다. 임포트는 컨트롤 시프트 05. 자, 그럼 커넥션이 후보가 되게 많죠. 자바 SQL 커넥션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다 다른 커넥션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커넥션을 우리가 얻어올 수 있고, 이제 빨간 줄이 뜨는데 요거를 잘 보시면은 여기 드라이버 매니저 오타 내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드라이버 하고 매니저 할 때 M은 대문자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임포트, 얘도 임포트 해줘야 돼요. 자, 드라이버 매니저도 컨트롤 시프트 5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고. 자, 그럼 빨간 줄이 또 이게 여기도 뜨고 여기도 뜨는데, 자, 요게 뜨는 이유는 익셉션, 예외 처리를 얘는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 네임이나
아니면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 요 메서드들이 나를 사용할 거면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라 라면서 정의가 돼 있어요. 얘가. 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메서드 하나 만드시고 내 메서드를 사용할 클래스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라 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외 처리라는 걸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자, 요거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을 반드시 예외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얘는 SQL exception을 반드시 예외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 한꺼번에 자, 묶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를.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try라고 했죠. try catch. 자, 해서 이 예외 처리 구문인데 try에서 뭔가를 실행을 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이 캐치문으로 빠져서 해당 예외에 대한 처리를 해라 라는 구문이에요. 그죠? 자, exception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방금 뭐 null point exception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뭐 SQL exception, 여러분들이 exception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용자 정의 exception을 만들 수도 있어요. 대신 그 모든 exception은 다 이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대장 exception이에요. 최고 조상. 그러니까 얘가 모든 exception을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자, 이 exception을 자, 얘를 다 끌고 오겠습니다. 얘네 5줄을 트라이문에다가 저장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방금 아까 SQL exception, 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다 뿐만 아니라 모든 exception을 발생하면 다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 exception으로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A exception은 예외 처리를 이렇게 A 방식으로 하고 B exception은 B 방식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캐치를 2개 이상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캐치를 2개 이상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일 때는 여기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SQL exception 일 때는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빨간 줄 뜨면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0 5부터 눌러보세요. 자, 그래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은 여기서 딱 여기까지만 처리가 되는 거고, SQL exception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끝났죠? 지금 하나만 더. 여기 exception 처리, 예외 처리는 뭐 이렇게 뭐 해주시면 돼요. 그냥 출력으로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SQL 에러. 자, 이렇게 예외 처리를 좀 해보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출력 하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것만 하고 쉴게요. 자, 커넥션 같은 경우는 자, 얘가 보시면은 외부 자, 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자바에서 그죠? 자바에서 이 드라이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커넥션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항상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고 끊고 하는 게 일단 접속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이 얘가 이제 항상 연결이 돼 있다가 필요한 작업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대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얘를 그러니까 안 닫아주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퇴근을 해서 일 다 하면 퇴근해서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퇴근을 안 시키면은 자,
담당자가 한둘이 아니라 그랬죠? 자, 한둘이 아니에요. 자, 해서 태그를 안 시키면은 이 담당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담당자들이 힘들겠죠? 이 담당자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커넥션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등록이 돼 있으면 얘네들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다 뭘 끌어다 씁니까? 우리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 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닫혀 있으면은 일을 안 마치고 집에 안 돌아가면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리소스가 계속 쭉쭉쭉 빠지겠죠. 성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커넥션을 다 쓰면은 얘네 빨리 퇴근시켜야 돼요. 집에 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사용하고 나서 사용을 했는데 중간에 예외가 발생해서 여기로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커넥션을 다 쓰고 나면 이렇게 클로즈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퇴근시키는 거예요. 닫아줘야만 계속 우리 자원을, 컴퓨터 자원을 안 물고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 자원을 이제 딴 데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커넥션 또는 이런 걸 열어놓고 중간에 만약에 예외가 발생을 해서 나와요. 그러면 클로즈를 못했죠. 커넥션을. 커넥션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집에 못 가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외 처리를 할 때는 캐치 다 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실행되는 구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이널리 구문인데, 자, 파이널리를 하시면은 얘가 여기에 묶이든 여기에 걸리든 예외 처리를 다 하고 나서 반드시 이 파이널리를 무조건 실행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시면은 예외 처리가 안 걸리고 트라이만 올바르게 끝나도 파이널리 반드시 실행되고, 예외가 걸려서 예외가 처리된 다음에도 반드시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구조는 이 커넥션을 사실 여기서 다른 데서도 공유해서 쓰려면 여기다 일단 만들어 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빨간 줄 뜨는 거는 역시 예외 처리를 하라 이거예요. 클로즈 쓸 때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 되는데 직접 묶으시는 것도 괜찮고, 귀찮으시면 여기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힌트를 줍니다. 개발 도구가 이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트라이 캐치를 감싸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커넥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DB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한데 초반에 했던 내용이라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진행을 했고요. 어차피 이거를 또 동영상으로 제가 남길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동영상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끊고 10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